내가 추천받은 물건이 적정한 가격인지, 시세보다 저렴하고 좋은 물건인지를 판가름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내 돈 2천만 원을 가지고 2억짜리 집을 매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의 정석 정유석입니다. 오늘은 일명 경매보다 싸게 사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요새 선거철이다 뭐다 해서 부동산 업계도 매우 시끄러운 편인데요. 특히나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꾸준한 문의와 투자자분들의 수요가 많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최근 1, 2주간 엄청 많은 문의와 계약에 쌓여 생활을 하며 지냈는데요. 역시나 서울 부동산은 아파트, 빌딩, 소형주택, 토지 등등 골고루 차례대로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양적 완화 정책으로 화폐 가치가 많이 평가절하되고 있으니 당연한 수순이라고 보여집니다. 우선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역시나 시세가 불분명한 소형주택으로서 소액 투자에 적합한 상품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바로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경매, 공매 시장은 일반인들도 저렴하게 주택을 매수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명도 문제, 물건의 하자, 관리비 문제 등등 집을 못 보고 매수한다는 것과 그에 따른 권리 분석 문제 등등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에는 리스크가 조금 크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것을 보완하고 조금 더 안전하게, 조금 더 저렴하고 싸게 주택을 매수할 수 있는 법을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방법은 비단 주택뿐만이 아니라 모든 부동산 경매, 공매 시장에 통용되는 방법이니 잘 들어보시면 매우 유용하실 겁니다. 자, 일단 투자할 금액, 종목을 정하셨으면 해당 지역의 부동산을 많이 들려봅니다. 바카스 하나 사들고 해당 물건지 인근에 오래 근무한 것 같은 부동산을 들어가셔서 좋은 물건이 있는지 추천을 받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물건도 좋고요. 수익형, 차익형 물건도 좋습니다. 내가 단기로 투자를 할 것인지 장기로 투자를 할 것인지 또는 실거주를 위한 것인지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등등을 정하여 인근 부동산들을 최소 3군데 이상 들립니다. 요새 경쟁이 치열해져서 다들 상담 잘 해주실 겁니다. 그러면 부동산에서 추천해준 물건이 정말 싸고 좋은 물건인지 내가 분석할 줄 알아야겠죠. 오늘은 경매보다 싸게 사는 법, 즉 내가 해당 물건을 받아서 그 물건이 시세 대비 저렴하고 좋은 물건인지를 분석하는 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KB 시세를 검색합니다. KB부동산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해당 물건의 주소를 치시면 해당 물건의 KB 시세가 뜹니다. 호수별로 하한가, 일반가, 상한가 등이 나오고요. 보통 매도자는 상한가로 팔고 싶어 하고 매수자는 하한가로 사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시장의 일반적이고 암묵적인 줄다리기입니다. 일단 우리의 목적은 하한가 정도 또는 하한가보다 저렴하게 매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한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동산 C리얼이라는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해당 물건지에 대한 실거래가 조회를 합니다. 매매와 임대 시세 두 가지 모두 제공되니 두 가지 모두 적어도 10개년치 이상을 참고하셔서 적정 시세를 유추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홈페이지를 들어갑니다. 요새 공시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해서 다들 말들이 많은데요. 생각나실 때 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우리 집의 공시가격 상승률도 한번 찾아보시면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올랐나? 아니면 또 요새 시장 상황에서도 공시가격이 떨어진 집들도 있습니다. 무튼 그렇게 찾아보시는 것도 부동산 공부에 도움이 되니 한번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공시가격이 매년 상승을 하는지 아니면 변동이 없는지 또는 하락했는지를 참고하시고요. 금융권 및 감정평가 금액을 산정할 때 아파트처럼 거래가 많지 않고 시세가 분명하지 않은 소형주택 물건들은 이러한 공시가격에 많이 의존을 하는 편입니다. 보통 금융권에서 전세 금액을 산정할 때 공시가의 150% 정도를 잡아줍니다. 이것이 무슨 소리냐면요. 예를 들어 매매가가 2억인데 공시가격이 1억 2천만 원입니다. 1억 2천만 원에 대한 150%인 금액은 1억 8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내가
공시가가 1억 2천만 원인 매매가 2억짜리 집을 사서 1억 8천만 원에 전세를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내 돈 2천만 원을 가지고 2억짜리 집을 매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총 3가지 툴을 이용해서 내가 추천받은 물건이 적정한 가격인지 시세보다 저렴하고 좋은 물건인지를 판가름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무작정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부동산에 들어가서 좋은 물건 추천해 주세요 이러면 경매 공매 시장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낙찰받는 것과 마찬가지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좋은 물건이든 나쁜 물건이든 우선 내가 그 물건에 대한 분석을 할 줄 알아야겠지요. 오늘은 이렇게 3가지 방법으로 해당 물건의 적절한 가격과 시세를 알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은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분석 틀입니다. 이것을 먼저 습관화, 생활화 하시고 그 외에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위한 분석 틀들도 많이 있으니 차근차근 저와 같이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경매보다 싸게 사는 법에 대한 영상은 마치고요. 오늘은 돈에 대한 마인드에 대해 짧게 한 말씀 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조금 과감한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항상 추천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바로 주제 파악과 우선순위 정하기인데요. 우선 미디어 매체가 굉장히 발달되고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해진 요즘 사회에서는 SNS에 나오는 많은 부자들의 글과 사진, 영상 등이 마치 나도 그렇게 금방 될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지고 그렇게 광고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강의, 책, 팔로워 수 등을 늘리는 것이 그분들의 목적이기는 하지만 저희는 그런 것들에 너무 많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울한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소설가 김영하님께서 말씀하셨죠. 현실적 비판주의, 감성 근육을 키워라.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 말이 갑자기 떠오르네요. 대중매체의 홍수 속에서 선별적으로 지식을 컨택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자칫 나의 현실을 망각하게 되는 것은 가장 큰 잘못입니다. 그들이 올린 정보들이 진실이든 거짓이든 나는 나의 현실을 똑바로 인지하고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강하게 표현하여 주제 파악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사실상 내가 내 주제 파악을 하지 못하면 발전해 나가지 못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의 재무제표와 내가 지금 나의 근로소득으로 5년 후, 10년 후에 얼마를 모을 수 있을지 또는 내가 크게 아프지 않고 주변 상황에 큰 변화가 생기지 않는 이상 내가 죽을 때까지 어느 정도의 돈을 모을 수 있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현실적이고 조금은 비판적인 냉정한 시각이 필요하단 말씀입니다. 내가 연봉이 3천인데 막 5년 안에 10억 만들기? 이거는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재무제표와 능력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하루하루 노력을 해나가면 내가 모을 수 있는 돈이 보입니다. 그러면 대중매체에 나오는 정보에 크게 흔들리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투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들은 비트코인, 주식해서 얼마를 벌었다는 등 이런 것들은 다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번 것이 아니고 내가 그들만큼 그 분야에 능통한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현혹스러운 정보에 속아 넘어가 있는 것도 자칫 내가 가진 소액의 자본금도 날리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키는 것도 투자라고 했습니다. 지키는 것도 투자이니 내가 나의 현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선순위 정하기는 내가 놀고 싶고 소비하고 싶고 다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다 하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못합니다. 그러니 무엇이 가장 우선인지 우선순위를 정하여 그것에 선택과 집중을 하시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또한 이러한 생활 습관이 몸에 배면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도 매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사실 저는 일을 하는 것과 돈을 버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즐겁습니다. 술 먹으면 뭐하나요? 몸 상하고 명품 사면 당장은 좋지만 더 좋은 거 나오면 또 사고 싶고 차도 맨날 페라리 사고 싶고 포르쉐 사고 싶고 신형으로 바꾸고 싶고 하거든요. 너무 꼰대 같은 소리를 많이 한 것 같은데요. 오늘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우리 모두 우뚝 선 나의 건물, 우뚝 선 나의 강남 아파트를 갖기 위한 것을 인생의 1순위 목표로 두는 부동산의 정석 구독자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